중세 유럽 어느 학교에서 용사냥법 수업이 시작됐습니다. 사악한 용의 공격을 당했다는 먼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용사냥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죠.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. 선생님, 언제 용을 잡아보셨나요? 아니다. 난 용을 직접 본 적도 없다. 스승의 대답에 실망한 학생은 또 질문을 했습니다. 선생님도 용을 못 봤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나요? 별것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선생님이 답했습니다. 이 방법을 잘 배워서 훗날 직접 용을 만나면 그때 사냥하면 되지. 하지만 용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거라. 나처럼 용사냥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지. 어쩌면 한국의 교육도 이런 용사냥 교육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. 있지도 않는 용을 잡겠다고 그걸 가르치는 학교도 우습지만 또 그런 학교에서 1등 하겠다고 사교육을 하는 건 더 웃긴 얘기인 거죠. 이번 주 KBS 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했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. 한국의 사교육은 부모 그리고 자녀가 모두 가난해지는 교육이다. 존 리 대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라면서 이렇게 된 거는 금융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. 월 수입이 300만 원인 가정에서 만약 자녀의 사교육비로 100만 원을 쓴다 하면 이거는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. 만약 그 돈을 복리 금융상품에 넣어서 쭉 운영을 했다면 부모들은 노후 걱정을 좀 덜 거고요. 또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종잣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. 부모가 자녀의 이런 금융교육 또는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존 리 대표는 본인이 직접 만났던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. 미국에 살 때 굉장히 부자 유대인 가정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대요.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의 금융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자기는 한 번도 자녀에게 이유 없이 돈을 줘본 적이 없다. 아이는 반드시 집안일을 거들어서 용돈을 벌어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했대요. 그리고 한 번은 아이가 $100짜리 무슨 장난감을 갖고 싶다 그랬나 봐요. 그랬더니 부모가 그래 그럼 돈 모아서 사라. 돈을 다 모았다길래 그 아이랑 같이 장난감 가게에 갔대요.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아마 그 부가가치세 같은 건가 보죠. 100불에 세일즈 텍스 8%가 붙었대요. 그래서 108불을 내야만 그 100불짜리 이제 장난감을 살 수 있었던 거죠. 아이는 그걸 몰랐던지라 이제 거기서 깊이 좌절을 했는데 놀랍게도 부모가 그 8달러를 안 내고 안타깝다 8불을 더 모아서 다시 오자 그러고 아이를 그냥 데리고 집에 왔대요.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된 얘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하간 유대인 가정에서는 제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아이들에게 공짜 돈을 주지 않는 거죠. 방송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새아들에게는 용사냥법 같은 교육은 하지 않겠다. 정말 쓸모있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고요. 두 번째는 존 리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점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. 아이에게 금융교육을 또는 경제교육을 할 것이고 사교육에는 돈 쓰지 않겠다고요. 거기에 낭비하기에는 제 노후가 너무 급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, 그걸 기억하게 됐습니다.